의금부 문이 열렸습니다. 박만식! 역적 이대감의 무리다! 포박하라! 포졸들이 들이닥쳤어요. 번듯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놈을 의금부로 마흔을 끌고 가라! 바라보는 남자 박만식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포도청 종사관까지 오른 무관. 이 대감의 오른팔로 15년을 산 사람.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무관으로서 직분을. 포졸들이 양팔을 비틀었어요. 이놈, 이 대감 측근으로 15년을 먹고 살았지? 그게 역적이 아니고 뭐냐? 만식의 얼굴이 차가운 바닥에 내리눌렸습니다. 차디찬 돌바닥. 선열이 코끝을 지나 떨어졌어요. 만식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포졸이 등을 밟았어요. 어르렁. 만식의 입에서 신음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눈앞이 흐려지는 그 순간 만식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화려한 관복도 이 대감의 잔치도 아니었어요. 충청도 산골 낡은 초가집. 눈먼 어미가 혼자 켜둔 등불. 그 가느다란 불빛 하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계실까? 소아는 살아있을까? 이놈을 의금부로 끌고 가라. 포졸들이 만식을 일으켰습니다. 만식은 끌려가면서도 그 초가집 불빛을 생각했어요. 가느다란 불빛, 칠흑 같은 새벽에 혼자 타고 있는 불빛. 어떻게 관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간 박만식이 눈먼 어미의 용서를 구했는지 그 뼈아프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5년 전 초봄으로 돌아갑니다. 충청도 청산고을. 작은 촌락에 박씨 집안이 있었어요. 박노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눈먼 어미 홀로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만식은 25. 어릴 때부터 무예를 익혀 이제 훈련원 별군관으로 고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작은 누이 소아는 22. 총명하고 부지런한 처자였습니다. 만식아, 이리 와서 밥 먹어라. 눈먼 어미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밥그릇을 놓는 모습이 몇십 년을 해온 솜씨처럼 능숙했어요. 예, 어머니. 만식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양길은 어찌 됐느냐? 어미가 물었어요. 만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웃마을 최 대감께서 천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양 훈련원 교수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이라. 어미의 손이 멈췄어요. 만식아, 한양은 먼 곳이다. 어미는 앞도 못 보는데 네가 가면 소아 혼자 남는구나. 어머니. 만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가 한양에서 출세하면 어머니와 소아를 데려오겠습니다. 이 산골에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출세가 뭐가 중요하냐? 식구들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머니, 세상 물정을 모르시니. 만식은 답답했어요. 나는 이 고을 별군관으로 끝날 수 없어. 한양에 나가면 진짜 관직을 얻을 수 있어. 대감댁에도 출입하고 돈도 벌고. 그 꿈이 가슴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소아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진짜 데리러 올 거죠? 어머니랑 저를? 소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자리 잡으면 바로 부르마. 만식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약속해요? 약속한다. 만식은 소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발포 후 만식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어미가 살인문 밖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눈먼 눈으로 아들이 간 방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요. 추워요. 소아가 어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어미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발굽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소아야. 예, 어머니. 만식이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소아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잘하실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미는 그제야 발을 뗐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면서도 뒤를 한 번 더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으로. 그날 밤 어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식이가 잘 도착했을까? 밥은 먹었을까? 한양이 무서운 곳이라는데 뒤척이다 일어났어요. 손으로 더듬어 등잔 심지를 올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어미는 그 불빛도 볼 수 없었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만식이가 밤에 돌아오면 집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처음 등불을 켠 밤이었어요. 한양은 만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훈련원 교수관으로 발을 들여놓았지만 대우는 초라했어요. 이 씩씩한 친구가 청산에서 왔다고. 거참 시골 냄새 좀 나는구만. 선임 관원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만식은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봐라. 내가 언제까지 무시당할 것 같으냐. 기회는 뜻밖의 빨리 왔습니다. 어느 날 이 대감댁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이 대감은 병조 판서의 사람으로 군무를 쥐락펴락하는 실력자였습니다. 잔치에서 만식은 무예를 선보였어요. 저 청년 몸놀림 좀 보게. 이 대감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제주가 출중하구나. 내 곁에 있겠느냐? 이 기회다. 황공하옵니다, 대감마님. 그날부터 만식은 이 대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정관이 되었어요. 포도청 종사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화려한 관복, 번듯한 집, 넉넉한 녹봉. 이 대감 잔치에는 판서, 참판, 감사들이 드나들었어요. 박 종사관은 출신은 시골이지만 무예가 출중하구먼. 이 대감이 눈이 있으시지.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만식은 그 자리가 좋았어요. 시골에서 어릴 적 이웃들한테 둘째가 집안 사정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해서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치밀던 분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진짜 출세한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전부였어요. 어머니와 소아에게 편지 한 장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바빠서였어요. 이제 자리를 잡으면 쓰지. 2달째는 쑥스러워서였습니다. 한양 생활이 익숙해지면 쓰자. 3달이 지나자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편지를 쓰면 어머니가 한양에 오겠다고 하실 것 같아. 그러면 이 대감댁에 드나드는 게 불편해지는데 그 생각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양에 어머니를 데려오면 이 화려한 자리가 어울리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 더 연락하기가 싫어졌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충청도 청산에서는 소아야, 오빠한테서 연락 왔느냐? 눈먼 어미가 물었습니다. 5년째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이요, 어머니. 그래. 바쁜가 보다. 어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소아는 어미의 표정을 알 수 있었어요. 실망이 가득한 얼굴. 어머니, 밥 드세요. 먼저 먹어라. 나는 좀 있다가. 어미는 그렇게 말하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하얀 눈으로 먼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소아의 가슴이 저렸어요. 그해 가을,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밭 2마지기로는 2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세금까지 내려면. 소아야. 어미가 불렀습니다. 이웃의 오씨 집안에서 혼담이 왔다더구나. 아들이 장사를 한다더구나. 보리쌀 10마리에 소아 너를 데려가겠다고. 소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리쌀 10마리에 팔리는 신세. 싫어요. 저는 안 가요. 어머니 곁에 있겠어요. 그래도 내 앞길이 있잖느냐. 오빠가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한양 자리 잡으면 우리 데려온다고. 소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올 거예요. 반드시. 하지만 그해 겨울 오빠 소식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결국 3년 뒤 소아는 어미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보부상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혼수도 없이 오빠도 없이 소아가 떠나던 날 어미는 살인문 앞에서 손을 더듬었어요. 소아야,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어머니. 소아가 어미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 좀 보자. 어미의 손이 소아의 얼굴을 천천히 더듬었어요. 이마, 눈, 뺨, 턱. 예쁘구나. 소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잘 가거라. 고생하지 말고. 어머니, 오빠한테 화내지 마라. 오빠도 바빠서 그런 거다. 소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오빠 오면 같이 만나요. 가마가 떠났습니다. 어미는 소리가 멀어지는 쪽을 바라봤어요. 발굽 소리, 바퀴 소리, 소아의 훌쩍이는 소리.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됐어요. 어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남은 방 안. 어미는 손으로 더듬어 등잔을 찾았어요. 심지를 올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어미는 그 불빛도 볼 수 없었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만식이가 돌아오면 소아 혼례 소식이라도 전해줄 수 있게. 여기는 만식이 있는 한양. 박만식은 영모에 직접 가담한 증거는 없으나 역적의 측근으로 오랜 세월 녹을 받았으니 파직하고 고향으로 내치노라. 의금부에서 한 달을 보내고 모든 것을 잃은 만식은 도성 밖 허름한 주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복은 몰수됐어요. 집도 재산도 사라졌습니다. 박 종사관, 첩이 다가왔어요. 만식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분을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첩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야 나. 최 교관이야.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만식은 한참을 길거리에 서 있었어요. 15년. 그 긴 세월 동안 쌓은 것들이 한 달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어머니를 두고 달려온 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도성 밖 허름한 주막. 싸구려 탁주 한 잔을 앞에 두고 만식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주막 안에서 누군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하, 고향 가면 어머니 밥 먹을 수 있겠네. 그 한마디에 만식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밥. 어릴 적 어미가 손으로 더듬어 놓아주시던 밥그릇. 눈물이 났습니다. 소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빠가 올 거예요. 반드시. 만식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 한양에서 충청도 청산까지 열흘 길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걸어가야 했어요. 첫째 날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예전에는 말을 타고 다니던 몸이 이제는 집신이 달아 맨발로 걸었어요. 내가 이게 뭐야? 그러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15년 동안 괜찮으셨을까? 소아는 잘 있을까? 걸음이 빨라졌어요. 이틀째 길가에서 주막 주인이 불렀어요. 이복에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게. 돈이 그냥 줄 테니. 만식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거저받았습니다. 한양에서는 늘 베풀던 사람이 이제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 밥 한 그릇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는 배가 부른데도 더 먹었는데 눈물이 밥에 떨어졌어요. 사흘째 비가 내렸어요. 주막 처마 밑에서 만식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소아야. 눈물이 빗소리에 섞였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비를 맞으며 서 있는데 옆에 노인이 다가왔어요. 젊은이 어디 가나? 고향으로 갑니다. 충청도 청산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시는가? 기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소식을 드리지 못해서. 노인이 웃었어요. 어미는 자식이 10년이 지나도 어제 떠난 것처럼 기다린다네. 어서 가게나. 만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제 떠난 것처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5일째 길가에서 쓰러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복에 물 한 모금만.
만식은 주머니를 뒤졌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동전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을 쓰면 내가 밥을 못 먹는데. 그러나 만식은 동전을 그 사람에게 쥐어줬어요. 주막에 가서 쉬세요. 고맙구만. 어디 가는 길인가? 고향으로요. 15년 만에 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게.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니. 만식은 그 말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닷새를 걸었어요. 발이 부르텄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기다려요. 지금 가고 있어요. 열흘 만에 청산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고목나무, 농길, 돌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만식은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마을이 가까울수록 발이 무거워졌어요. 내가 무슨 낯으로 들어가지. 15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그때 마을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어머, 저 아저씨 누구야? 몰라. 처음 보는 분이다. 만식은 그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떠날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아이들. 15년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마을 입구에서 이웃 최 씨를 만났습니다. 박만식 아닌가? 오랜만이네. 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십니까? 최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자네, 소아 얘기 못 들었나? 소아요? 2년 전에 소아가 시집갔네. 어미가 편찮으시다고. 약값을 마련하려고 자기 혼수도 없이 그냥 갔어. 상인에게 시집갔지. 가난한 집이었네. 만식의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소아가 시집을, 그리고 이상하게도 설날이나 한식이 되면 꼭 밤새 불을 켜두신다더구만. 박 종사관 올 것 같다고. 만식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등불, 그제야 달렸습니다. 눈속을 헤치며 달렸어요. 낡은 초가집,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빛. 만식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누구시오?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늙고 쉰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희끗한 머리카락, 하얀 눈동자. 앞을 보지 못하는 어미가 서 있었습니다. 만식이냐? 단 한마디였습니다. 만식은 무릎을 꿇었어요. 예,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미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어요. 만식의 머리를 찾아 손이 닿았습니다. 그 손이 만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어릴 적처럼. 어머니 죄송합니다. 5년 안에 데려온다고 했는데 15년이 지났습니다. 소아는 됐어. 울지 마라. 왔잖느냐. 어미가 말했어요. 들어오너라. 작은 방 안. 깨끗하게 닦여진 밥상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 밥상은 설날마다 내 상을 차려뒀단다. 예. 만식이 올 것 같아서. 어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만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낡았지만 깨끗이 쓸고 닦은 흔적이 있었어요. 구석에 접어둔 이불은 만식이 어릴 적 쓰던 것이었고, 벽에 걸린 도포 하나는 만식이 떠날 때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대로였어요. 15년 동안 그대로. 어머니, 이 도포를 내가 두고 간 것이라 못 버렸다. 빨고 갰더니 아직 쓸만하더라. 눈도 보이지 않으면서 아들 도포를 손질했던 어미. 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도포를 안았어요. 도포에서 어미 손 냄새가 났습니다. 햇볕 냄새. 만식은 한참을 그 냄새를 맡았어요. 이 도포를 15년 동안 손질하셨구나. 앞도 보이지 않으시면서. 어머니, 저를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원망이 뭐냐? 어미가 마루에 앉았어요. 내가 떠난 날부터 나는 매일 등불을 켰단다. 등불을요? 눈이 어두우니 등불이 내게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어미가 손을 허공에 대며 말했어요. 만식이가 밤에 돌아올 때 집을 못 찾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만식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어미가 아들 곁으로 손을 더듬어 다가왔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등을 두드렸어요. 됐다, 됐어. 울지 마라. 어머니, 왔잖느냐? 살아서 왔잖느냐? 어미의 손이 만식의 머리로 올라왔어요. 그걸로 됐다. 만식은 어미의 무릎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식은 집을 고치고 밭을 갈고 장작을 팼어요. 만식아, 어미가 불렀습니다. 소아는 예산 고을에 있단다. 남편이 보부상인데 착한 사람이라더구나. 만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소아가 행복합니까? 그 아이가 시집간 건 행복해서가 아니지. 약값이 없어서. 어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서운함이 담겼어요. 하지만 소아는 원망하지 않더라. 오빠가 바쁜 것이라고, 언젠가 한양에서 데리러 올 것이라고, 오빠 오면 같이 만나요라고 했지. 만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소아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거라. 근데 만식아. 예. 소아한테 화내지 마라.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 제가 잘못이지요. 예산 고을까지 이틀을 걸었습니다. 소아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소아야. 소아가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남루한 차림의 중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 소아의 손에서 빨래가 떨어졌어요. 소아가 달려왔습니다. 오빠를 때렸어요.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가슴을 연달아 쳤습니다. 오빠, 왜 이제 와요? 왜?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나도 얼마나 기다렸는데, 연락 한 번 없이 15년을 어떻게 해. 만식은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이요? 미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빠가 오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시집 갔는데, 어머니 약값 때문에 보리쌀에 팔려갔는데. 알고 있다. 소아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만식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아야, 오빠가 잘못했다. 어머니도 너도 버려두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했다. 용서해 줄 수 없겠냐? 소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남편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잘 됐구나. 두 남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소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한양에서 출세했을 때 왜 소식을 안 보내셨어요? 만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다. 예. 어머니와 너를 한양에 데려오면 내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부끄러웠어. 소아가 오빠를 바라봤어요. 오빠한테는 우리가 부끄러웠군요. 소아야. 그래도 괜찮아요. 오빠. 소아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오빠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었으니까.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만식이가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한다니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만식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우리가 부끄러웠군요. 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아야, 미안하다. 됐어요. 소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소아가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오빠 곁에 있을 수 있죠? 내가 없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모시겠다. 약속해요. 이번엔 진짜로. 약속한다. 믿어야겠죠, 뭐. 소아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만식의 가슴에 박혔어요. 아직도 오빠를 믿어주는 동생이 고마웠어요. 청산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된 친구 최득복이 달려왔습니다. 만식이 돌아왔구나. 그래. 자네 어머니가 작년 겨울에 많이 편찮으셨거든. 내가 가끔 들러 장작도 패드리고 했네. 만식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득보가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긴.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자네가 없는 동안 내가 조금이나마 도왔네. 내가 할 일을 자네가 해줬구나. 최득복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자네가 하면 되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게. 시작이 늦었어도 끝까지 하면 그게 효도야. 만식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날부터 만식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을 갈았어요.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어머니 발을 주물렀습니다. 만식아, 됐다. 쉬어라.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 손이. 어미가 만식의 손을 더듬었어요. 예전에는 고운 손이었는데 이제 다 굳었구나. 이래서 굳은 거니까 좋은 거죠. 그래. 어미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식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손이 15년 동안 혼자 등불을 켰구나. 이 손이 홀로 딸을 보내야 했구나. 만식아, 한양 생활이 어땠느냐? 어미가 물었어요.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나쁜 것도 많았겠지? 예.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을? 만식은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이 왜 중요한지요? 어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어머니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앞을 못 보면 사람 소리가 더 잘 들린단다. 어미가 조용히 웃었어요. 내가 떠나던 날 발굽 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들렸는지. 그 소리가 없어진 뒤에도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단다. 만식은 어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 안 들리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어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말이면 됐다. 봄이 왔습니다. 만식은 고을 훈련원에 다시 자리를 구했어요. 어머니 모시려고 왔습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변했구만. 만식은 녹봉이 적어도 괜찮았어요. 아침에 어머니 밥을 챙기고 훈련원에서 일하고 저녁엔 어머니 발을 주물렀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잔치와는 달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만식아, 오늘 식사는 뭐냐? 된장찌개입니다, 어머니. 그놈의 된장찌개. 어머니가 만드신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첨은. 그러면서도 어미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어요. 집도 조금씩 고쳤습니다. 어미가 다니기 편하게 문턱을 낮추고 마루를 넓혔어요. 왜 이리 공사를 하느냐? 어머니가 다니시기 편하게요. 됐다고. 안 됩니다. 만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름이 되었을 때 소아가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소아가 달려들었어요. 어미가 소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잘 왔다, 잘 왔어. 소아의 남편이 수줍게 서 있었어요. 형님, 소아가 오빠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언젠가 꼭 올 것이라고. 처남이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 이것밖에. 콩이랑 깨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저녁에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눈먼 어미가 밥을 푸며 말했어요. 다들 많이 먹어라. 어머니, 이거 맛있습니다. 됐다. 너희나 먹어라. 어미가 손으로 만식의 그릇을 찾아 밀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보니까 말랐더라. 어머니, 보시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세요? 만져보면 알지. 소아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에 어미도 웃었습니다. 만식도 웃었어요. 5년 만에 온 가족 웃음소리가 낡은 초가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미가 몸이 더욱 약해졌어요. 만식아. 어미가 불렀습니다. 예, 어머니. 나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겠냐? 어미가 손을 뻗었어요. 만식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만식아, 서운한 말 한마디 해도 되냐? 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나는 괜찮다. 눈이 안 보이니까 날도 모르고 사는 게 익숙해서. 근데
어미가 잠시 멈췄습니다. 소아가 홀레날 혼자 갔을 때 그날 나는 많이 울었다. 딸아이 홀레날 어미가 아무것도 못 해주고 아들은 연락도 없고 어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날 밤에 등불을 켰단다. 만식이가 돌아오면 소아 홀레 소식이라도 전해줄 수 있게. 어머니, 제가 그때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만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소아 홀레날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머니 손잡고 울어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날 한양에서 이 대감 잔치에 갔어요. 어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이야. 만식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로도 씻을 수 없는 잘못입니다. 됐다. 어미가 손에 힘을 줬어요. 왔잖느냐. 살아서 왔잖느냐. 그걸로 됐다. 어머니, 만식아, 나는 내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내 손 잡고 가고 싶었다. 이렇게 잡고 있겠습니다. 어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있어줘라. 바람이 불었어요. 처마 끝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어미가 작게 말했어요. 만식아, 나는 평생 이게 제일 무서웠단다. 네가 돌아오지 않는 것. 어머니, 돌아오면 됐어. 그걸로 됐어. 등불이 또 흔들렸습니다. 꺼지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 어미가 하늘로 떠났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딸 손을 잡고 고생들 했다. 그 말을 남기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만식은 오래도록 어미 방에 앉아 있었어요. 방 한쪽에 등잔이 있었습니다. 언제 산 건지 모를 만큼 낡은 등잔이었어요. 기름이 새어 그을린 자국이 가득했고 심지는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켜온 흔적이었어요. 만식은 그 등잔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이 등잔을 켜놓으셨구나. 앞도 안 보이시면서 기름 냄새가 났어요. 15년 동안 매일 밤 기름을 부으셨겠구나. 그 흐름이 이렇게 많이 쌓인 걸 보면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소아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소아의 눈도 빨갰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남기셨어요. 소아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만식이 펼쳤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눈먼 어미의 글씨. 삐뚤빼뚤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미가 눈도 보이지 않으면서 써놓은 편지. 만식은 손이 떨려서 바로 펼칠 수가 없었어요. 소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언제 쓰셨는지도 몰랐어요. 응. 만식은 천천히 편지를 폈어요. 만식아, 내가 떠나던 날 마음속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 막상 이 종이에 옮기려니 한 줄이면 됐다. 잘 살아라. 어미는 네가 잘 사는 것이 소원이다. 만식은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아도 울었어요. 오빠와 누이가 어미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청산 고을 훈련원. 선생님, 이 자세가 맞습니까? 아이가 물었어요. 조금 더 발을 벌려. 그래, 그렇게. 만식은 50이 넘었지만 눈빛이 맑았어요. 고을 아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부잣집 아이도 다 받았어요. 선생님은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셨다는데 왜 여기 계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만식이 웃었어요. 여기가 내 자리니까. 어머니 때문에요? 그래.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보고 싶으세요? 만식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저녁, 만식은 어미 산소에 올랐어요. 어머니, 오늘도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만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기름 종지를 꺼냈어요. 산소 옆에 내려놓고 부싯돌로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왔습니다. 어머니가 15년 동안 켜두신 등불을 이제 제가 켜겠습니다.
만식은 그 불꽃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느다란 불꽃. 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 어머니, 이 등불이 보이십니까? 저도 이제 압니다. 사람이 왜 중요한지,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으면 됐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소아와 처남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있어도 돼요? 물론이지. 셋이 나란히 앉았어요. 등불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머니, 소아가 말했어요. 우리 셋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오빠도 왔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어미는 15년 동안 등불을 켰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집을 못 찾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 등불은 기름으로 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으로 켠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켠 것이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왜 등불을 켰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마음이 15년 동안 꺼지지 않았어요. 만식은 한양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었어요. 눈먼 어미가 좁은 방에서 아들 목 밥상을 차리는 것, 소아가 가난 속에서도 오빠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만식이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가끔은 잊고 삽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쁘다는 이유로, 창피하다는 이유로, 언젠가 하면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15년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오늘 혹시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데 자리를 비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자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등대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녀. 지금 연락 못 드린 분이 계십니까? 그분도 아마 등불을 켜고 계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눈먼 어미가 말했습니다. 왔잖느냐? 살아서 왔잖느냐? 그걸로 됐다. 그랬습니다. 어미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15년의 기다림도 눈물도 그것으로 다 녹아버렸습니다. 오늘 한 분께 연락해 보시겠어요? 올해 소식 못 드린 분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게 그분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도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오늘도 부모님은 그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달그림자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